안녕하세요. 기초전기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먼저 직류 교류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AC를 교류라 표현하고요, DC를 직류라 표현. 그래서 오실로스코 풀다가 얘의 파형을 측정했더니 시간에 따라서 순간순간 값이 변해요. 이런 식으로 전압과 전류가. 직류는 값이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게 나가. 그래서 앞으로 회로를 하시면은 이 교류는 순간순간 값이 변한다 해서 얘를 순식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직류는 일정하게 하죠. 그래서 순식값, 시력값, 최대값이 전부 다 어떻다? 일정한 값이다, 같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손실을 보시면은 전력 손실을 PL로 표현해요. 루스에서. 얘는 일정하게 가니까 손실 자체가 작아요. 근데 얘는 순간순간 값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지니까 손실 자체가 크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절연에 들어가는 비용. 얘는 한 번만 일정하게 쭉 해놓으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값이 작았다 커졌다니까 그 값을 갖다가 쫙 잡아줘야 되니까 절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얘는 커요. 얘 비싸다. 얘는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교류하고 직류에서 좋은 전기는 뭐가 된다? 직류, 일정하게 가는 게 좋다 이 얘기인데, 쓰다가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승합, 강압. 승합이라는 얘기는 전압을 높이는 거고, 강압은 전압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교류는 건선에다, 변압기 건선에다가 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얼마든지 많이 감고 조금 감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기가 쉬운데, 얘는 기계기구를 써서 높이거나 낮추고 해야죠. 정유기 같이 비싼 기계기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합은, 강압은 얘는 쉽고 얘는 어렵다 이 얘기죠. 할 수는 있지만 비싸다, 비용이. 차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락이든 단락이든 과부하가 발생했을 때 이 선로를 갖다가 차단할 때 요점은 제로가 되죠, 크기가. 근데 얘는 차단하시려면은 이렇게 뭐 같아요? 불꽃이 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불꽃이, 전기에서 불꽃이 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위가 상승하니까 절연이 빨리 파괴돼. 얘는 차단이 쉽고 얘는 어렵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얼마 20kV 이하까지만 차단기가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쭉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수용가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길다는 얘기죠. 거리가 기니까 체력이 세야 돼. 그래서 P는 VI에서 얘가 크고 일정한 상태에서요, 얘 값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먼 거리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전력 시간 가시면 송전선로, 배전선로는 전부 다 Y결선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압을 높여주려고. 그러면은 지금 얘는 20kV 이하까지만 차단기가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집 바깥에 있는 전주나 지중전선로, 배전선로 보시면 229이죠. 걔는 차단이 어려워. 또 송전선로가 154, 345, 765라는 전압이 이 전압을 갖다가 송전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전압이 올 때 끊어주지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쓴다? 좋은 전기는 직류지만 쓰기 쉬운 전기는 뭐가 된다? 교류가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교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사이클, 요걸 주기라 표현하죠. 이 주기가 1초에 몇 번? 60번 반복하죠. 그걸 우리는 60Hz다, 주파수라고 표현해. 얜 주파수가 있지만 얜 주파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이 주파수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회전자계가 발생한다. 그래서 회전자계가 있는 건 교류가 되고 없는 건 직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전기가 우리 집 콘센트까지는 뭐가 온다? 교류가 오는 거고, 콘센트 수구에서부터 가전제품, 뭐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TV든 다 직류로 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강전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콘센트 수구까지만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파이프, 이게 수도 파이프래. 수도 파이프에 물이 지나가. 그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돌멩이가 있대요. 이거를 돌멩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물의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 물을 전류라 보시고, 그러면 전류가 지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저항, 이거를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전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지나가는 물이 힘들겠죠? 전류가 지나갈 때 힘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I는 R분의 V라는 ohm의 법칙이 나온다 이 얘기인데, 얘는 전류 암페어죠. 볼트 V가 되고 저항 오hm. 그래서 기본 단위가 들어가면 기본 단위가 나온다 이렇게 배우시는데, 전기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작아져요. 내가 크면은 너는 작아져야 돼. 이거를 반비례라 표현하죠. 만약에 출제하시는 분이 전기 저항이 일정하대요.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커지죠? 그러면 내가 크면 너도 커져. 이거를 우리는 비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선의 길이가 얘보다 얘가 3배 길대요. 그러면 파이프가 3배 길어도 물이 지나갈 때 여기 얘가 물이 잘 통하고 얘는 물이 잘 통하겠죠. 그러면 이 도선을 전선으로 봤을 때 부하에서 전원에서 부하까지 우리가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똑같은 길인데 얘는 굵기가 얘보다 3배 더 커요. 그럼 이 수도 파이프로 표현하더라도 얘보다 얘가 물이 잘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전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선이 굵으면은 많은 양의 전류를 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형광등 안에 있는 관등 회로에 전선의 굵기는 얇죠. 근데 우리가 모터다 또는 에어컨 삼상 동력 에어컨이다 할 때 뭐예요? 전선은 굵죠. 케이블 쓰죠. 그러니까는 많은 양의 전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아, 도선은 굵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은하고 금이 있대요. 은하고 동이 있대요. 그러면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굵기일 때 얘가 지나가는 거 전류가 어떤 전선이 더 잘 지나가냐? 은이 더 전류가 잘 통해. 이동하는 게 똑같은 저길 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전선이 길이고 똑같은 굵기일 때 동은 잘 안 통한대요. 왜 그러냐? 도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저항가, 그거 우리는 고유저항이라 표현하죠. 그러면 고유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잘 통한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금이나 은을 갖다가 전선을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는 싸고 전류가 잘 통하는 동을 우리는 모든 전선의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한다 이 얘기죠. 다시 I는 R분의 V에서요. 지금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고유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저항이 작아지죠. 전기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는 잘 통한다 이런 얘기네. 전선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기저항 작겠죠. 전기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보네. 전선의 굵기가 크면 클수록, 굵으면 굵을수록 전기저항 작아지죠.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한다. 그래서 얘가 전기저항 구하는 공식이다 이 얘기죠. 전기저항 구하는 공식 R은 고유저항에다 단면적분의 길이다. 이런 공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교류는 어때요? 순간순간 값이 변하죠. 직류는 값이 일정하죠. 예. 그래서 교류는 순간순간 값이 변하는 값이고 직류는 값이 일정한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철탑이 설계가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로의 길이를 작업을 했대요. 작업을 하고 끝났으면은 다음 날도 이 길이는 변하지가 않는다 이 얘기죠. 여기 전선을 ACSR 쓰고 얘를 연동, 얘를 경동 이렇게 전선을 쓰시면 각각의 고유저항 값이 틀리기 때문에 전선이 뻥 불다가 불꽃 튀면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재질로다가 동일하게 써야죠. 그래서 고유저항은 한번 설비되면은 일정하다 이 얘기네. 한번 설비가 되면
여기나 어때요? 전선의 굵기도 동일하게 써야지 얇아지면 전류가 지나갈 때 얇아지는 지점에서 뭐가 된다? 불꽃 튀면서 전선이 뻥 터져버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설비된 전선은 항상 얘들이 일정하죠? 그러면 얘가 일정한 값이죠. 그러면 얘가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한번 설비되면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 공식이다? 직류일 때 쓰는 공식이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라는 공식을 배우는데 얘가 임피던스예요. 얘가 전기저항. 그래서 뭐 통틀어 그냥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를 리액턴스. 그럼 보시면은 지금 얘를 갖다 우리는 산수 시간에 유효분, 무효분, 피상분 이렇게 표현했죠.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임피던스라는 피상분하고 유효분이라는 저항하고 같은 값이죠. 근데 얘가 존재하면 얘랑 같지가 않죠. 왜? 무효분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I는 Z분의 V라는 공식을 우리는 어디서 쓴다? 교류에서 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직류가 되는 거고 왜? Z 대신 R 쓰면 되죠. 얘가 존재하면은 교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 교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효분이 있으면 뭐가 된다? 교류가 되는 거고 무효분이 없으면은 직류가 된다. 좀 이런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3 플러스 I4라고 산수 시간에 배웠어요. 얘를 우리가 실수, 얘를 허수. 그래서 루트에 실수 자승에 허수 자승 했더니 얘를 절대값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전기에서는 얘를 실수라고 표현보다도 유효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허수라는 표현보다도 무효분. 그럼 이게 I가 전류인지 복소수 I인지 헷갈리니까 전기인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앞으로 J로 표현하자고. 그리고 요 O를 절대값을 우리는 피상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항상 좌표를 잡으실 때 얘 가로축은 변하지 않는 성분 유효분, 세로축은 변하는 성분 무효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얘를 단위법으로 1로 보고 마이너스 1 여기를 I지만 우리는 J라 표현한다는 얘기죠. 여기를 마이너스 J. 여기가 기준축이 0도예요. 그러면 상수 1, 2, 3, 4, 5, 6, 7 전부 다 몇 도다? 0도다 이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걸 플러스 각, 이렇게 가는 걸 마이너스 각이라 표현해. 그래서 각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90도죠? 아, J 하나가 몇 도다? 90도다. 우리가 산소 시간에 요거 하나 써먹을 거예요. 그럼 0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180도죠. 얘는 뭐다? J가 2개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J 자승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것도 한번 산수 시간 써먹으니까 여기서 보고 가시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실수 유효분이 3이래요. 무효분이 여기 J4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 값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일 때 밑변의 자승 플러스 높이의 자승의 루트 한 값은 누구다? 빗변의 값이다.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4일 때 얘가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얘는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벡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냥 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크기만. 이거를 우리가 스칼라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하시는 분이 1, 2, 3, 4번에 복소수 J가 표현하면 아 벡터 표현이구나. 그 1, 2, 3, 4에 뭐 50, 15, 20 이렇게 나오면 아 스칼라 표현이구나. 그때 이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셔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얘가 2배면은 6이고 2배면은 8이고 2배면은 10이죠. 요게 3배면은 9고 3배면은 10이고 3배면은 15가 되겠네. 그러면 이걸 왜 했냐면은 3, 4, 5를 외우시면은 만약에 12 플러스 J9래요. 얘도
루트에 12자승 플러스 9의 자승 하면은 15가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안 하시려면은 얘를 외우셔야 된다 이 얘기죠. 9하고 12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얼마다? 15.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따실 때 유용하게 써먹으니까 3, 4, 5, 6, 8장은 꼭 암기를 해두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 얘기는. 지금 방금 전기 저항은 작은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옴 단위를 써요. 이제 절연 저항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호수라 보세요. 수도 파이프에 동일한 굵기가. 근데 여기에 고무 피복이 얘는 이만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무 피복이. 동일한 재질의 고무 피복이에요. 여기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물이 새는 파이프가 요 고무 피복이 얇은 파이프가 먼저 물이 새겠죠. 이걸 전류라 생각했을 때 전류가 지나가는데 요 고무 피복 이거를 우리가 절연체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연체가 갖고 있는 저항을 우리는 절연저항이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전류가 물 새는 거 이거 전류가 새는 걸 우리는 옥내에서는 누전, 애자에서는 누설, 공기 중에서는 코로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절연저항이라 표현하는데 절연저항 값이 크면 클수록 얘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크면 클수록 전류 새는 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의 절연저항 값은 단위가 커야 돼요. 그래서 메가옴 단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접지저항이 있는데요. 이 접지저항을 봤더니 얘가 뭐냐. 한마디로 얘 전동기가 있대 이렇게. 그래서 그 전동기가 이렇게 가동을 해요. 근데 전동기가 가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절연이 좋아서 전류가 새지를 않아. 근데 사용하다가 절연이 좀 파괴돼서 일로 전류가 새면은 작업자가 이 외함 껍데기죠. 쇳덩어리 외함을 손으로 만지면은 이 새는 전류가 다 일로 오겠죠. 그러면 이 작업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니까 외함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한다? 접지를 한다 이 얘기예요. 요 접지를 우리가 접지저항이라 표현하는데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이 흐르죠. 그래서 요 새는 전류를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르고 일로 조금만 흐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의 감전사고 방지하려고 우리는 이거 접지를 외함 접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이 접지 저항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옴 단위를 쓴다 이 얘기죠. 저항 세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저항, 절연 저항, 접지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저항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전기 저항은 작으면 좋은 거고 절연 저항은 크면 좋은 거고 접지 저항은 작으면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저항이 뭔지 우리가 보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 그럼 앞으로 회로책을 공부하시려면은 V라고 표현하면은 전압이에요. 얘는 볼티지죠. 그래서 볼트가 이 논문 써서 증명해서 볼트 단위를 써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전류, 얘가 암페어예요. 암페어가 증명한 거야. 물론 다른 파트 가면은 얘를 부하전류, 얘를 무부하전류, 단락전류, 지락전류, 충전전류, 막 계좌전류, 막 여러 가지 전류가 막 나와요. 그 전류를 통틀어서 그냥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자세한 것은 그쪽 파트 가서 그 부분마다 불리는 용어가 틀려지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대처를 하시고 우리는 우선은 읽을 수 있게끔만 하자 지금 이 얘기예요. 얘가 임피던스예요. 단위는 요거를 옴이라 읽어요. 옴. 네, 옴. 그러면은 요거를 리액턴스. 얘도 옴인데 이 리액턴스에는 XL 있고 XC가 있어요. XL로 표현하는 걸 유도성 리액턴스. XC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L이 들어가는 건 다보다 유도성이라 표현하는구나. C로 표현하는 거는 용량성으로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도 암기를 해주시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 편해. 얘가 인덕턴스예요.
단위를 헨리를 써. 헨리. 그 다음에 얘가 커패시턴스. 또는 전력에서는 이거를 정전 용량이라 표현해요. 단위가 F로 표현하고 얘가 페럿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B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서세턴스. 얘도 모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드미턴스. 얘도 모우가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콘덕턴스. 얘도 모우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Q라고 표현하면은 지금 회로에서는 전기량 뭐 또는 전하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위는 쿨롱으로 표현해요. 근데 나중에 전력 가시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 충전 용량 여기다가 R 써서 무효 전력 뭐 이렇게도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P로 표현하면은 유효 전력 단위가 와트, PR로 표현하면은 무효 전력 바. 회로에서는 PR로 표현해요. 무효 전력을. PA로 표현하면은 피상 전력. 단위를 VA로 표현해. M으로 표현하면은 얘가 상호 인덕턴스. 요것도 헨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속이라 읽어요. 요거를 웨버. 그래서 뭐 요 정도 하시면은 웬만큼은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km는 몇 메타냐? 10의 3승 메타죠. 1000m. 그러면 1m는 몇 킬로미터예요? 0.001인가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미터죠. 무슨 얘기하냐면은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줄 때는 플러스 승을 써요.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꿔줄 때는 마이너스 승을 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괄호 안에 쓴 게 기본 단위가 돼요. 기본 단위. 그러면은 기본 단위가 페럿이 될 수도 있고 헨리가 될 수도 있고 옴이 될 수도 있고 쿨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웨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단위가 다 기본 단위가 올 수 있는 거죠. 얘보다 1000배 작은 걸 방금 미리라 읽었죠. 요게 미리. 우리가 1암페어는 10의 3승 미리암페어죠. 근데 이렇게 썼더니 왜? 1m는 1000ml니까 도면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아, 소문자 M 하나만 써도 우리는 어떻게 읽자? 미리로 읽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 단위에서 작은 단위 가는 거죠. 그러면 10의 3승.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가면 어떻게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보다 1000배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라 읽어요. 이거를. 근데 자기야 보시면 얘를 뮤라, 투자율 뮤라 표현하죠. 우린 단위를 보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되고. 요게 10의 3승, 요렇게 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보다 1000배 작은 걸 우리가 나노라 읽어요. 요렇게 하면 10의 3승, 요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이 나노보다 1000배 작은 걸 우리가 피코라 읽어요. 10의 3승,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은 기본 단위보다 1000배 큰 거를 우리가 키로라 읽죠? 그러면 요게 지금 큰 단위고 얘가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가면 10의 3승이죠. 키로보다 1000배 큰 걸 우리가 메거라 읽어요. 메거. 이렇게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가면 10의 3승. 메가보다 1000배 큰 걸 우리가 기가라 표현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는 게 10의 3승. 뭐 테라도 있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뭐다? 기본 단위로 고칠 줄 아셔야 돼.
P코가 기본 단위가 되면은 마이너스 3승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10에 마이너스 12승 되겠죠. 나노가 기본 단위로 되면은 10에 하나, 둘, 셋,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가 기본 단위 가면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기가가 기본 단위로 가면 하나, 둘, 셋이죠? 10에 9승 개념이고. 메거가 기본 단위로 가면은 10의 6승 개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 공식이 I는 R분의 V 맞죠? 전류 구하려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전압이 100kV고 저항이 뭐 1메가옴이래요. 이때 전류는 몇 미리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기본 단위 들어가서 기본 단위 들어가면 기본 단위가 나오더라. 기본 단위 나온 걸 맞춰주신다. 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 지금 전압이 100kV래요. 그럼 100에다가 10의 3승 곱하면 뭐가 된다? 기본 단위 볼티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이 1메가옴이래요. 그러면 메거를 갖다가 옴으로 고치려면은 옴으로 고치려면 몇 승? 10의 6승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2개, 요거 5개, 그럼 요거 날리면은 10분의 1 나오겠네. 여기다가 지금 기본 단위니까 얘가 암페어죠. 문제에서 몇 미리암페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고치니까 10에 3승 곱해야죠. 그러면은 하나 날리니까 얼마다? 100mA다. 뭐 요런 거는 날려서 뭐 어차피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킬로볼트를 볼트로 고쳐야 되니까 10에 3승 해줘야 되는 거고 메가를 옴으로 고쳐야 되니까 10에 6승 해줘야 되는 거고 기본 단위 들어간 게 암페어니까 미리암페어로 고치려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또 지금 2분의 4래요. 얘가 2인가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4분의 8도 2가 되죠.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값을 곱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우리가 단위를 바꾸는 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3마력이래요. 3마력은 몇 와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1마력은 746와트죠. 그러면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마력을 와트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마력이 없어지고 와트가 돼야 되니까 1마력이 밑으로 가고 746이 위로 올라가면은 마력 날리고 봤더니 3에다가 746만 곱하면 뭐가 나온다? 와트가 나온다 이 얘기죠. 또는 만약에 1500와트래요. 얘는 몇 마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마력은 746와트죠. 와트 날라가고 그럼 마력만 남죠? 결국 뭐요? 1500을 746으로 나눠주면은 마력이 된다 이 얘기죠. 분모 분자가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다. 그렇죠?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눠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이용해서 단위를 바꿔주는 연습도 여기서 좀 해보시면 더 좋다 이 얘기죠. 임피던스, 그렇죠? 저항, 리액턴스. 이게 우리가 전기가 지나갈 때 막고 있는 거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거를 반대 개념으로 본 거예요. 어니미턴스는 G 플러스 J의 서셉턴스. 얘를 P상분, 얘를 유효분, 얘들을 무효분으로 봐요. 그러면은 P상분은 P상분하고 반대예요. 유효분은 유효분과 반대. 무효분은 무효분과 반대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얘랑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분끼리 역수다 이 관계를 얘를 직렬로 해석하면 병렬로 해석할 때 이 반대 개념으로 해석하면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식이 막 나오는데 보세요. I는 R분의 V다 그러면 직률하랬죠. 그러면은 V를 구한대요.
V를 구하면 얘가 1로 이항하죠. V는 IR 되겠네. R을 구한대요. 그러면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되죠. 근데 봤더니 G하고 R하고는 역수관계라 했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는 GV로 표현할 수 있죠. 왜? R분의 1이 G니까. 여기서 V는 IR인데 R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어떻게? G분의 I가 되고, G는 R이 얘면은 G는 뒤집으면 되겠죠. V분의 I가 된다 해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정확히 한 다음에 아 반대구나 그렇게 하시면은 이항 정리만 하시면 다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하나를 정확히 알고 이항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게 더 낫다 이 얘기. 그 다음에 공식 몇 개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Q는 CV예요. 쿨롱은 패럿 볼트를 곱하면 돼. 얘는 IT랑 같아요. 얘가 누구다? 암페어 세크. 그래서 얘는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것을 질문했더니 CV이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Q는 CV, Q는 IT. 뭐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하게 빨리빨리 암기하시면 되겠네. W는 1이죠. W는 1이에요. 그럼 1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전기량에다가 전압만 곱하면 1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전기로 표현하면은 1은 우리가 형광등 32W래요. 형광등 32W를 1분 동안 운전시켰대. 그럼 그 형광등이 한 1이 되겠죠. 그래서 PT라는 공식도 있어요. 와트 세크. 그래서 뭐 공식 그 뒤편 보시면 공식 몇 개 막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우리가 직류에서 요거 좀 볼게요. P는 VI 코사인 세타예요. 원래 교류에서는 얘가 전력 와트죠. VI 코사인 세타인데 직류는 얘가 1이에요. 1.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P는 VI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교류 파트 가시면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고 V는 IR이죠. 요 V 대신에 IR이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I 자승에 R이 나온다 이 얘기고 요 I 대신에 R분의 V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R분의 V 자승이다 이 얘기. 그러면은 요거는 언제 이용하냐? 직렬일 때. 요건 언제 이용하냐? 병렬일 때 이용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직렬 병렬 개념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간단히 말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 이해 전류가 쭉 같은 양으로 가요. 이거를 직렬이라 표현해요. 전류가 오다가 이렇게 수도 파이프처럼 오다가 갈라져 가요. 요거를 병렬이라 표현해. 그래서 회로가 나왔을 때 직렬은 요 공식, 병렬은 요 공식 쓰는 게 더 편하다 이 얘기. 전력량이 있는데 한 1이죠. 그러면은 양은 얘 전력에다가 시간 곱한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요 공식에다가 뭐만 곱하면 T만 곱하면은 전력량이 나온다 이 얘기. VIT I 자승 RT R분의 V 자승 T. 열량이 있어요. 얘를 칼로리인데 칼로리는 뭐냐?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소비되죠. 그 에너지 구하는 거야.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죠. 이게 줄이죠. 얘 값이 줄이죠. 그러면 0.24만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열량이 나온다 이 얘기. 그러면은 요게 전부 다 1이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거 들어가면 공식이 되겠네. 0.24 PT, 0.24 VIT, 0.24 I 자승 RT, 0.24 R분의 V 자승 T.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전력 공식 하나 직류일 때 요거에다가 요거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전력에다가 시간 곱했더니 요걸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1에다가 0.24 곱했더니 열량 나오더라. 굵직한 공식 3개 외우고 대입해서 이거를 유도하시면은 공부량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고 다음 강좌에서는 저항의 직병렬부터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